친구들 안녕하세요. 일가기의 잠자리 동화에 오신 걸 환영해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친구들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모두 눈을 감고 포근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꿈을 꾸게 될 거예요. 편안하게 천천히 잘 자요. 소공녀 세라.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어느 날 인도 봄베이의 햇살 아래 한 영국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세라 크루. 아버지 크루 대위는 영국군 장교로 오랫동안 인도에서 근무하며 다이아몬드 광산 사업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프랑스인 어머니의 고운 이목구비를 닮았지만 세라가 아주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날 이후 세라를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세라는 그림 속 어머니를 보며 아름답고 다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지요. 세라는 마음이 아주 착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공주라고 여기며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생각했지요. 오늘은 그녀가 처음으로 런던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공부를 할 수 없었기에 부잣집 아이들은 좀 잘하면 런던이나 파리 같은 큰 도시의 학교로 옮겨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세라를 위해 최고의 기숙학교를 선택했고 그곳에서 세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어느 흐린 아침, 인도에서 온 세라 크루 양은 아버지와 함께 런던의 민친 여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세라야, 너는 항상 마음이 고운 진짜 공주란다. 여기서 잘 지내기를 바란다. 아버지 크루 대령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네, 아버지.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날게요. 세라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친 여학교는 크고 고요한 곳이었고 세라 양은 아버지의 후원 덕분에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따님을 저희 학교에 맡겨주셔서 영광입니다. 크루 대위님. 저희는 세라 양이 공주처럼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친 원장은 입가에 친절한 미소를 띄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세라의 아버지인 크루데이가 엄청나게 부자라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크루 대위는 세라에게 최고급 가구와 옷들, 그리고 특별히 꾸며진 넓은 방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친 부인. 세라는 단정하게 인사했습니다. 크루 대위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세라, 아빠는 이제 일 때문에 인도로 돌아가야 한단다. 하지만 넌 항상 아빠의 작은 공주라는 걸 잊지 마렴. 세라는 슬펐지만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친 원장은 속으로 기뻤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잣집 아이들도 여기에 많이 오게 될 테니까요. 그나저나 저 아이는 저렇게 공주님처럼 오냐오냐 자랐으니 꽤 버릇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민친 원장은 자신의 학교가 점점 커지고 유명해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늘 학교가 고급스럽고 훌륭해 보이도록 꾸미고 무척이나 신경 썼어요. 원장님은 세라가 여러 면에서 내세울 만한 학생이 되길 기대했지요. 세라는 언제나 친절하고 상냥했습니다. 그녀는 곧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이 되었지요. 부잣집 딸이라서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세라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항상 그렇게 친절해? 세라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공주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고 아버지께 배웠어요. 게다가
세라가 들려주는 신비로운 이야기는 나이보다 훨씬 똑똑하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 만들어서 아이들은 귀 기울이곤 했습니다. 세라는 자신을 질투하는 라비니아나 소심한 어몽가드 같은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하게 대했어요. 학교에서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하녀 베키에게도 세라는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베키, 잠시 여기 앉아서 쉬어도 괜찮아요. 제가 아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세라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쁜 인형을 보거나 새 옷을 보면 이걸 가지지 못한 다른 아이들은 어떨까? 라고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민친 원장은 세라의 이런 모습조차 부잣집 딸의 여유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세라는 베키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베키, 오늘 저녁에 별 보러 갈까요? 베키는 조그맣게 웃으며 네, 아가씨라고 답했습니다. 세라는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며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1번째 생일을 몇 주일 앞둔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내 딸 세라야, 너도 알다시피 아빠는 사업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서 숫자나 서류들을 처리하는 게 괴롭구나. 아무리 보아도 뭐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더더욱 힘든 듯하다. 열만 심하지 않아도 잠을 깨는 일은 없을 텐데. 우리 꼬마 마님이 아빠 곁에 있다면 진지하고 훌륭한 충고를 해주었겠지. 그렇지, 꼬마 마님. 그가 농담 삼아 부르는 여러 이름 중에 꼬마 마님이 있었는데 그건 세라의 말투가 하도 애어른 같아서였습니다. 크루 대령은 딸에게 줄 아주 근사한 생일 선물들을 마련해 두었지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건 파리에서 주문한 새 인형과 눈부시게 휘황찬란한 인형의 옷가지들이었어요. 그 인형 선물이 마음에 드는지 물은 아버지의 편지에 세라는 뜻밖의 답장을 썼습니다. 아빠도 아실 테지만 저도 이제 제법 나이를 먹었어요. 앞으로 살면서 인형은 2번 다시 받지 않을 작정입니다. 이것이 제 생의 마지막 인형이 되겠지요. 이건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시를 쓸 줄 안다면 틀림없이 생의 마지막 인형에 관한 시를 지었을 거예요. 드디어 세라의 11번째 생일날 민친 원장은 세라를 위한 아주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었지요. 풍선, 케이크, 선물 등등. 그리고 모두가 세라를 축하해 주었어요. 파티가 한창일 때 세라의 아버지 크루 대위의 변호사가 찾아와 끔찍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크루 대위님께서 크게 하시던 광산 사업이 실패하고 대위님도 열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교실이 술렁이고 모두가 놀란 가운데 세라 양은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갑자기? 세라는 눈물이 흘렀지만 꼭 참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제게 하신 말씀 기억할게요. 세라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공주란다. 저도 꼭 그렇게 될 거예요. 민친 원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세라가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뭐라고? 그렇다면 세라에게서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요? 민친 원장은 당장 세라에게서 모든 호화로운 물건들을 빼앗았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작은 공주가 아니야. 당장 이 옷들을 벗고 하녀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내 방도 이젠 다락방이 될 거다. 당장 나가서 하녀 일을 해. 민친 원장은 세라 양에게 못되게 굴었고 하녀처럼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라는 쓸쓸히 짐을 챙기며 다락방 계단을 올랐습니다. 방은 천장이 비스듬했고 벽에는 회칠만 되어 있었어요. 회벽에는 때가 꼈고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곳도 있었지요. 몇 가지 안 되는 가구는 그나마 아래층에서 쓰다 더는 못 쓸 낡아빠진 고물들을 옮겨 놓은 것이었지요. 세라는 좀처럼 울지 않는 아이였어요. 지금도 울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도 조심히 두드려서 처음엔 그 소리응 듣지 못하다가 살며시 문을 여는 기척을 듣고서야 베키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베키는 남몰래 몇 시간을 울다가 더러운 앞치마로 되는 대로 눈을 문질러 얼굴이 얼룩덜룩해져 있었지요. 아가씨,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제가 시 좀 들어드릴까요? 세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웃어 보이려고 했지만 베키의 얼굴에 드러난 애정과 슬픔을 보는 순간 속에서 뭔가 부서지는 것만 같았어요. 마침내 울음이 터져 나왔지요. 밤이 되면 베키와 함께 작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베키, 나는 여전히 공주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난해졌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까. 베키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아가씨는 정말 멋진 공주예요. 때로는 배가 고파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세라는 상상으로 따뜻한 식탁을 떠올렸습니다. 여긴 멋진 궁전이야. 우리 둘은 초대받은 손님이지. 세라와 베키는 그 상상 속에서 웃음을 되찾곤 했어요. 세라는 이제 학교의 하녀가 되어 온갖 힘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차가운 물로 설거지를 하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모두의 방을 청소해야 했지요. 춥고 배고팠지만 세라는 울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공주야. 비록 옷은 누더기지만 내 마음속 왕관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세라는 상상하는 힘을 이용했습니다. 낡고 냄새나는 다락방을 멋진 궁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깡마르고 지저분한 인형 에밀리를 보며 넌 사실 왕궁의 기부인이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즐겁고 유쾌했지요. 설령 얼토당토하는 공상에 지나지 않을지언정 그렇게 생각하며 위안을 얻었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넉넉해지니 좋았지요. 이런 생각에 푹 빠져 있다 보면 주변에서 아무리 모질고 험한 말들을 쏟아부어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공주라면 품위를 지켜야 하는 법이지. 세라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세라의 맑고 당당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험한 일을 시키는 민친 원장과 세라를 질투하던 라비니아의 모진 말에도 세라는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배고픈 길거리 거지 소녀 앤을 보고 자신의 빵 2개 중 하나를 망설임 없이 건넸습니다. 얼핏 보면 사람이 아니라 다 해진 천꾸러미처럼 보였어요. 진흙투성이의 추위로 빨개진 작은 맨발이 보였지요. 위로는 꾀재재한 얼굴의 접시처럼 동그랗고 큰 두 눈에는 굶주린 기색이 가득했어요. 머리는 어찌나 뒤엉켜 있던지 꼭 야생동물 같았지요. 난 지금 배가 덜 고픈가 봐요. 이 빵을 드세요. 세라의 따뜻한 마음씨는 다락방에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라의 다락방 옆집에는 인도에서 온 캐리스포드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캐리스포드 씨는 세라의 아버지 크루 대위의 친구였는데 크루 대위가 남긴 막대한 재산의 상속자를 찾고 있었지요. 그 재산은 크루 대위가 잃어버렸다고 알려진 재산을 몇 배로 불린 뒤 동업자의 몫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밤
세라의 다락방 창문 틈으로 작은 원숭이가 다가왔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니? 추워 보이네. 그녀는 원숭이를 조심스럽게 안았고 그 동물은 그녀에게 따뜻함을 나눠주었습니다. 그 원숭이를 데리고 학교 옆 건물에 사는 인도인 하인 람다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람다스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세라양, 원숭이 친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군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라는 람다스와 가까워졌습니다. 춥고 배고파 깨어난 어느 날 아침, 세라는 침대 옆에 놓인 따뜻한 담요, 따끈한 빵, 그리고 타오르는 난로불을 발견했습니다. 베키, 이게 다 뭐야? 누가 이런 걸? 혹시 요정이 다녀간 걸까? 하지만 그건 요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다락방 맞은편이 람다스였지요. 람다스의 따뜻한 마음은 세라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라가 너무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람다스가 캐리스포드 씨에게 세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캐리스포드 씨는 세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크루 대위의 딸이 아니오? 바로 내가 찾던 세라 크루. 캐리스포드 씨는 그토록 자신이 찾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세라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세라양, 네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야. 이제 다시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단다. 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요? 아버지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갈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친 원장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아이가 다시 부자가 될 수 있을 줄 몰랐어. 하지만 세라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진짜 공주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라는 민친 여학교를 떠나 캐리스포드 씨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캐리스포드 씨는 세라에게 따뜻하고 넓은 집과 최고급 옷들을 다시 마련해 주었지만 세라의 가장 큰 기쁨은 이제 마음껏 베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라는 자신을 괴롭히던 민친 원장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춥고 배고팠던 하녀 베키를 정중하게 초대해 자신의 보조 하녀로 삼았습니다. 세라가 빵을 나누어 주었던 거지 소녀 앤도 이제 배불리 먹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세라는 다시 부자가 되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다락방에서 배고픔과 추위를 겪으며 세라는 옷이나 돈이 아닌 친절한 마음과 강한 상상력이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세라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소녀였지만 언제나 마음만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작은 공주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라는 여전히 겸손하고 다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말했습니다. 진짜 공주는 부자라서 공주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공주의 마음이랍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모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라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친절은 진짜 왕관보다 더 빛나는 보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을 전합니다. 세라 크루의 이야기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빛나는 마음이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모두들 편안한 꿈나라로 잘 자요.
you